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차례로 구속되고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잇따라 풀려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박철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 대표님. 어제 이제 풀려났죠, 남욱 변호사. 그런데 그동안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하고는 반대, 말 바꾸기로 했어요. 이거 어떤 의도일까요?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생겼는데요. 단순히 대장동과 관련된 설계 가담자로 남느냐, 아니면 자금 집행에까지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 남느냐,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로 본인이 좀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형량에 있어서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개발 사업의 이제 설계는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정영학 회계사가 뭐 가담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금 수익이라든지 뭐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이 설계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적 리스크를 이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정진상 그 실장이 김만배가 돈을 주지 않자 남욱 변호사를 찾아갔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여기서 입장 정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단순 설계 가담자가 아니라 자금 집행에까지 관여를 했다라는, 지금 그 부분으로 재판을 받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술 번복을 하면서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지 차이라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설계 가담자는 나는 어차피 변호사로서 수임료 정도만 받고 얘기를 하는 수준인데, 자금 집행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대장동 일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 차이가 이제 확실하게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말 바꾸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가담한 정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실 발견을 위해서 사실대로 사실을 진술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검찰에게는 진정한 반성의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재판 과정에서는 형량이라든가 아니면 구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했던 말을 법원에서 이렇게 말 바꾸기라면, 그렇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진술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판장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혹여라도 검찰과의 어떤 구형에 대한 딜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염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재판부도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리적인 소명이 없다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에서 얻은 진술보다는 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요. 진술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에서 시시가 좀 서로 이렇게 좀 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대표님, 이 남욱 변호사가 했던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인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라고 봐야 돼요? 법정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정황 증거라고 하고 이제 재전문 증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차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건네 들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재판정에서는 그 말을 원초에 했던 최초 발언자를 찾아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우리 형사소송의 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의심이 가는 최초 발언자가 부인을 했을 때, 그럼 판사 입장에서 좀 의심이 간다.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간다고 했을 때는 직접 그 말을 들었던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라는 게 꽤 의미가 있는 정황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용이나 정진상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지를 봤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김만배 실장에 대한 그 발언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남욱 변호사가 어느 정도 좀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네, 또 일식집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네줬고, 이 본부장이 다른 방으로 가서 이제 돈을 전달한 것까지는 자기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한테 건네진 걸로 추측을 할 뿐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유 전 본부장이 맞다, 내가 전달했다라고 이제 밝힌다면 어떻게
방금 이해가 말씀하신 될까요? 것처럼 이게 지금 남욱 변호사가 굉장히 좀 계산이 돼 있는 진술을 좀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톤 터치하듯이 본인 영역에서 있는 얘기를 다 오픈을 하면서 그 다음 영역은 뭐 유동규나 김만배 역할로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검찰 구형에서 뭔가 좀 선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에 맞게 본인이 딱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지금 진술을 좀 하면서 검찰과 좀 뭔가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하면서 이 대표하고의 관계를 여기 보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예전에 우리가 저 국정농단 나올 때 그때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뭐 정치적 공동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돈을 받아야 뇌물죄가 되는데 공무원인 당사자가 안 받고 부인이 받았다. 그럼 부인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뇌물죄로 처벌받느냐 했을 때 부부지간이니까 경제적 공동체니까 그 당사자가 받은 걸로 처리를 해도 된다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인데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요. 사실 그 정진상과 관련해서는 영장과 관련해서 좀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다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되고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진상의 그 구속으로 이재명까지 올라가는 수사에 좀 그 흐름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다소 좀 변화된 표현으로 지금 영장에 적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발을 걸쳐 놓는 듯한 그렇죠. 그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동체적. 근데 이게 경제적 공동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사이도 아니고 최순실과 박근혜처럼 오랫동안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했던 뭐 그런 관계가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긴 조력자로서의 그 공동체이니까 일단은 그 공동체의 방점을 찍고 경제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면 입증해야 될 부분이 더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요. 경제적 공동체 등 정치적 공동체 등이요. 다만 뭐 형법상에 어쨌든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모관계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단계로서 그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공동체, 공모관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모 단계로 넘어가는 전 단계로서 프레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이제 배톤 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이제 김만배 씨의 진술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입장을 낼 거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김만배 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남욱 변호사가 출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김만배 지금 실장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가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김만배에게 들었던 얘기를 다 지금 오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렇게 김만배와 관련된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김만배 실장이 부인을 하면은 김만배 실장이 다 떠안는 형국이 되는 거고 김만배 실장이 만약에 실제로 남욱 변호사 이 말이 많고 이재명 측 지분이 내 지분보다 많았던 게 맞다라고 입장을 또 바꿔버리면 이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뭔가 수사의 소용돌이가 지금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실장이 입장을 바꿀 걸로 예상을 하고 말을 던졌다기보다는 본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지금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정민용, 남욱 이 두 변호사와 유동규 지금 본부장이 이달 초에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그 김만배 실장과는 선긋기를 하면서 내부적인 뭐 정민용, 남욱, 유동규 세 사람의 역할 분담이나 이런 폭로와 관련된 게 이미 사전에 좀 조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뭐 이 대표가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배임이나 아니면 선거자금 관련 혐의로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확언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자들 최측근들의 확정적인 어떤 뭐 공모 가담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술이 없고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달받은 최종 전달책이 이 대표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검찰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변인들을 계속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애초에는 이재명 대표라는 확실한
타겟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계속 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한 거죠. 네. 내가 언제 어떤 식으로든 이상한 거에 끌려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들 불안감들이 민주당 내에서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인터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검찰의 수사 과정들이 어쨌든 야당 대표 또 야당의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변인에서 만약에 내가 이 대표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 또는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 또는 어떠한 과정에서 조그만 빌미가 있다 그러면 나도 그러한 어떤 수사나 이런 물망에 오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의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검찰이 정치적이든 정치적이지 않든 지금 검찰이 향하고 있는 칼날이 민주당 내 모든 인사들이 나한테도 언제고 이 칼날이 올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 아닐까 싶어요. 불안감은 이미 커져 있고 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뭔가 지금 뭐 폭탄 발언이나 약간 그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비판적인 발언은 상당히 좀 정제가 돼서 지금 수준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이제 얼마 전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을 하면서 뭐 돈다발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좀 조만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뭐 한두 명의 의원들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같이 이제 상정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그 야당이 좀 뭔가 분열이 되는 이게 좀 가시화가 될 수도 있겠죠. 특이하게도 이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제안 설명을 한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노웅래 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시점을 조율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좀 속도를 내면서 뭔가 이렇게 체포동의안 상정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야권에도 상당한 그 충격을 주는 충격파가 좀 터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체포 동의안은 언제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뭐 이제 정기국회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좀 묘한 부분이 좀 있는데 박홍근 대표도 뭐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굉장히 좀 답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되고 난 이후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정리 좀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될 것 같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되면 진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민주당이 진짜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힘든 시기를 좀 버텨왔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실체 관계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의 수사가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좀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하나로 뭉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포동의안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체포동의안 문제를 지금 꺼내들기는 좀 불편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국정조사 문제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도 있고 예산안도 지금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경과를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보니까 최근에 그 최측근이 연이어서 이제 구속됐으니 그래도 이 대표가 뭐라도 유감이든지 미안하다 이 정도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홍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총대 매는 발언을 또 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서른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시점을 내년 3월 이후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아마 보궐선거 이후 시점으로 좀 뭔가 좀 당이 거치가 좀 정리가 되는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 정도 봄 정도에 뭔가 당이 이제 문제가 좀
뭐 분열이 되든 어떤 뭐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던 정도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 표현으로 지금 일단은 나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코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고 지금 일단 사과의 표시 정도는 해라라고 하는 게 네. 내년 봄까지의 뭔가 흐름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KBS 뉴욕 특파원을 지낸 기자 출신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배 선배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기자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MBC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 MBC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뭐 출입 기자 등록 취소, 출입 정지, 기자 교체 뭐 이런 게 논의가 되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MBC 사태가 네.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일파만파 네.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 중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네. 탑승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해외 네. 순방 때 네. 전용기 그건 이제 뭐 개인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또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이후에 본인이 던졌던 이 멘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초를 제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깔끔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은 간단할 문제인데 탑승 배제에 의해서 또 이제 도어스태핑에서 이걸 헌법 수호 차원에서 MBC 가짜 뉴스고 국가 안전, 국민의 안보를 해친다라는 부분까지 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관, 네.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구심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단한테 MBC 징계 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논의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기자단에서는 둘이 해결하시라 우리는 뭐 끼지 않겠다 이렇게 뭐 입장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대통령 출입 기자 단에서는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입장을 내놨다고 봐야 되겠어요. 제재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MBC에 대해서 뭔가 제재 조치를 앞으로 한다면은 일파만파 더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MBC와 대통령실의 문제가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과 전체 언론의 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좀 슬기롭게 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이렇게까지 번질 일인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 오랜 이제 특수부 검사,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나는 싸우겠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결속하겠다. 그래서 20% 후반에서 30 초반을 가지고 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MBC하고 갈등 문제는 내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불러서 여권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어제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조율을 좀 한 모양인데 좀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 예산안 처리 끝나면은 뭐 협상해서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막판에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돌파구는 열린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안 해줄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이 다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예산안도 처리하고 또 국정조사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방할 경우에는 이 국정조사가 파행 운영되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우러져서 막판에 좀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 가운데 유동규 남욱 변호사는 출소를 했고 김만배 전 기자는 뭐 오늘 자정을 기해서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세게 그 이재명 대표 측을 좀 몰아붙이는 것 같고 반면에 두 측근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은 이제 검찰의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가 입을 열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정치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네. 김용, 정진상 플러스 이재명 대표까지 틀을 잡아서 올가맹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체포동의서까지 발부를 할 거예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또 민주당은 이걸 거부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노리려는 검찰의 공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정치 공동체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최순실 특검할 때 보면은 이제 윤석열 수사팀장이 최순실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이제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최순실이 꿀꺽한 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유죄를 거의 다 받아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안 갔어도 뭐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뭐 김용, 정진상이 뭘 보고 누굴 보고 줬겠냐. 정치 공동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검찰은 이제 그런 수순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결정적인 물증은 없다 할지라도 대장동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대표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 공동체로 묶어서 네.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김용,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차원에서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렇게 엄호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뭐 저 대표 측근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일개 당직자인데 이게 좀 당이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당을 너무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반발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두 사건 전혀 성격이 달라요. 당시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네. 권익위가 조사를 요구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네. 이제 개인 비리 차원이고 그리고 이제 김용, 네. 정진상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에 검찰의 조작 수사 이렇게 지금 성격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달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 대변인까지 나와서 지금 전당 차원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엄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요. 결국은 지금 물러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배경이 있다. 백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경질 의지나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족. 네, 제가 볼 때는요. 이상민 장관의 문제는 이상민 장관이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떠날 때도 네. 어깨 툭툭 네. 또 들어와서도 고생 많았다. 이 얘기는 계속 신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을 계속 붙들고 가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문제죠. 당연히 이런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분노를 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경질하고 문책을 해야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인사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이 아니라 혹시 마치 자신이 제왕이라는 그런 착각된 국정 운영 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원래 중국식 천자관에 보면은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어서 오류도 없고 수치도 없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하는 뭐 퇴진 집회가 점점 주말 집회가 불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이제 대선 불복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대선 불복 프레임을 갖다 대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고요. 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 숫자가 불어나고 있거든요. 네. 결정적으로 기름을 끼얹는 것은 지금 이태원 참사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네. 결국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고 지금 네. 야당을 대대적으로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네. 자발적으로 이런 촛불 집회 나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분석, 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